네, 펀칭에 의해 샘플 강의 2탄입니다. 오늘은 펀칭의 실질적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죠.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다음카페 덴트 사랑방에서 이미 10수년 전에 공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거의 한 15, 16년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펀칭의 요령을 간과하시는 건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공개한 내용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펀칭의 첫 번째 요령, 잽, 스트레이트, 후, 어퍼컷 4개인가? 네, 덴트의 펀칭을 말씀을 드려야죠. 주먹질에도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듯이 이런 펀칭에 대한 타격에도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끊어치기. 이런 방식의 끊어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밀어치기. 밀어치기는 차이가 구분이 되시나요? 끊어치기, 밀어치기. 그 다음이 세 번째, 눌러치기가 있습니다. 꾹, 땅, 꾹, 땅. 이게 눌러치기예요. 자, 세 가지로 구분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끊어치기는 피해야 되는 요령이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밀어치기 위주로 펀칭은 작업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눌러치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눌러치기를 하냐면 특별한 하이스팟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스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이스팟, 완만한 하이스팟은 때리면 그냥 해결되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날카롭게 강하게 잡혀 있는 하이스팟은 일반적인 펀칭으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때리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워낙 강한 힘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때리는 힘이 이렇게 주변이 같이 출렁하는 식으로 순간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때리는 힘이 온전하게 이 포인트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꾹 누른 채로 여기 주변의 힘을 포화 상태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타격을 했을 때 그 타격의 힘이 하이스팟에 온전히 집중돼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눌러치기라고 하는 스킬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끊어치는 것과 밀어치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뭐 끊어치기든 밀어치기든 눌러치기든 결국 펀칭은 힘 조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또 그 섬세하고 정확한 힘 조절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죠. 어차피 대고 타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타격의 힘 세기 정도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치기, 밀어치기라는 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시 이 힘 조절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끊어치는 방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힘 조절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밀어치는 것은 대고 높이만 다르게 그리고 약간 눌러주는 요 느낌, 이 힘의 정도를 조절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밀어치는 방식을 선호하고 권해드리는 거고요. 연습을 해보시면 그 힘 조절을, 그리고 펀칭의 목적이 결국은 하이스팟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곳을 낮추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낮춰질 만큼의 힘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감각적으로 이렇게 끊어치면서 힘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용이하다. 근데 보통 이제 이 영상들, 작업 영상들 중에 작업 과정을 보시면 이게 좀 펀칭을 할 때 이 끊어치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끊어치든 밀어치든 말씀드렸다시피 힘 조절을 잘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제대로 해결도 안 돼요. 때렸는데 하이스팟이 해결도 안 돼요. 아니면 좀 팍팍팍 박혀요.
그런 식으로 더 이렇게 아름답게 복원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뭔가 자꾸 찌글찌글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끊어치는 모습이면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냥 단순히 펀칭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렇게 왜 끊어치고 있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밀어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되는데 라는, 이제 뭐 밀어치는 것이 단점이 있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뭐 빨리 할 때도 마찬가지. 연속 동작 대고 때리고 대고 때리고, 충분히 연속 동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끊어치는 방식으로 어려운 힘 조절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끊어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치는 모습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얼치기들이 얼치기 티내느라고 이게 뭘 모르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초보자분들 어쨌든 밀어치는 개념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눌러치기 요령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사례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뭐 초보자들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니만큼 가장 기초적인 거, 대고 때릴 때 손에 힘을 바짝 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연스럽게 잡고 대고 수직으로 대고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뭐 이걸 꽉 잡아야 이렇게 뭘 잘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직으로만 맞춰줄 때 그걸 뭐 이렇게 살짝 대주는 정도 느낌, 힘을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펀칭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서 때리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어쨌든 적당히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손 수도 부분이 차체에 이렇게 닿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이게 이 상태에서 이것만 대고 있으면 불편하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수도 부분이 닿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음영이든 줄무늬든 스코프가 가려지지 않게끔, 그 스코프의 위치도 그렇고 내 눈의 위치도 그렇고 충분히 정확한 포인트를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려지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늘 정확한 포인트를 보시면서 펀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낮춰서라도 낮추고 이렇게 대고 때려주는 방식, 안 가려지게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기는 한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상태에서 철판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타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언뜻 듣기로는 로우 스팟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하이 스팟이 또 해결이 잘 안 돼요. 적당히 이제 눈가림식으로 면 맞추기 하려고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좋은 방식 아닙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뭐 하이 스팟이 해결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힘 조절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힘 조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상태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대고 충분히 힘 조절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 고수들이 할 때는 대고 때리고가 이게 반복되면서 연속 동작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식으로 연속 동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어설픈 수준에서 흉내를 내려고 보니까 뭐 이런 식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초보자분들도 계신데, 별로 좋은 모습 아니에요. 대고 끊어치는 거 말고 밀어치는 개념으로 꾸준히 숙달시켜서 반복 숙달시켜 주는 것이 좋고, 그렇게 됐을 때 연속 동작도 자연스럽게 숙달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못질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고 때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틀어진다고 하면 이걸 애초에 잘못 놓은 거기 때문에 제대로 중심을 잡고 수직으로 타격을 하는 개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 연속 동작이 이루어질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힘 조절을 익히고 감을 잡는 것에도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걸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꼭 안 해야 된다는 모르겠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펀칭의 요령도 요령이지만 이 힘 조절의 기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힘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그 힘 조절의 기준을 아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덴트를 복원하는 요령에서 흐름을 다스려 나가는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단편 영상에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을 받으실 때 대부분이 결과에다가 맞추려고 해요. 결과에다가. 그러니까 뭐 줄무늬를 반듯하게 만들어야 된다, 또는 뭐 이렇게 하이스팟이 어깨 만들어야 된다, 결국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 과정은 결국은 결과는 그렇게 해야 되고, 과정은 교육받는 사람이, 교육생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면 이거 참 난감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나오게 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가면은 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야 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과정은 네 알아서 해야 돼.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덴트 교육이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큐브를 맞춰야 되는데, 육면체 색깔 맞추는 거 있죠? 큐브를 맞춰야 되는데 다 맞추면 이 똑같은 색으로, 같은 면에 똑같은 색으로 다 채워져 를 알려주고, 그 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 큐브를 맞추는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죠. 근데 다 맞춰지면 이렇게 돼, 이렇게를 맞추면서 해야 돼. 근데 아무리 반복해도 안 되죠. 근데 자질이 있는 사람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펀칭의 힘 조절도 마찬가지, 로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 과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의 일환이 이런 이제 펀칭의 요령이기도 하지만, 또 그 힘 조절의 기준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덴트 잘하는 집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전혀 다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어설프게 재단하고 어설프게 짐작하고 뭐 얼마나 대단하게 다르겠어 라는 판단들 늘 안타깝고 답답하고 환장하겠는데요. 겪어보시고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제 말에 책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